자, 반갑습니다. 자, 어제 경기가 생각보다 결과가 안 좋았다. 뭐, 뭐 아쉬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어제 분석은 이게 흐름대로 안 나왔어 가지고 그나마 나왔던 게 뭐 빌바오, 뭐 레알 그리고 인테르 AC 밀란 오버 정도인데 뭔가 좀 그래도 뭐 하나 정도는 좀 가능성 있게 조합을 짰는데 전혀 생각 외로 나오다 보니까 좀 멘탈이 좀 나갔고 어, 자, 뭐 오늘 경기에 집중을 해봐야죠. 일단 알크마르하고 브레다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알크마르가 브레다 상대로 이제 상대 전적이 괜찮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 전적이 많이 없긴 해요. 홈에서도 20년도가 가장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그 경기도 사실 브레다한테는 졌거든요. 그래서 브레다 원정이 가장 최근 전적입니다. 2대1로 이겼던 전적. 자, 그리고 지금 그 알크마르하고 브레다의 성적을 보면은 알크마르는 이제 6위에 있기 때문에 어, 한 경기만 이기면은 트벤테를 넘을 수 있는 승점이긴 해요. 근데 이제 잔여 경기가 몇 개 안 남았다 보니 예, 지금 5위로까진 갈 수 있는데 4위까지 넘보긴 좀 힘듭니다. 13점 차라. 그래서 아마 유로파는 좀 빡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이 빌럼하고 7점 차라서 남은 잔여 경기가 많지 않아서 좀 유리하긴 한데 아직 몰라요 아직. 어, 만약에 뭐 빌럼이 막 극적으로 다 이기고 뭐 불에다가 거의 지고 그러면은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유리하긴 합니다. 유리하긴 한데 그래도 1점씩은 따는 게 좋죠. 자, 일단 알크마르가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적중됐을 때 포츠머스 승이랑 이제 고어헤드 프렌 갔을 때 고어헤드가 극장골 넣고 결국 승부 차이 끝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컵대회 우승을 했고 그 여파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 알크마르는 최근에 이긴 적이 없습니다. 뭐 무승부도 많긴 했었는데 토트넘 원정에서부터 어, 지금 연속적으로는 7경기 그러니까 4무 3패인데 유로파 일정을 빼면은 리그 경기로 치면은 헤이렌베인 그것도 이제 4무 3패긴 해요. 뭐 헤라클레스하고의 경기는 이제 컵 대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승리가 없어서 타이밍상 승리가 한번 필요하긴 한데 하필 또 지난번 뭐 연장의 승부 차이까지 가서 이 브레다보다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물론 이제 브레다도 성적이 안 좋습니다. 뭐 알크마르가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홈의 성적이 브레다 원정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트로이 페럿이 좀 애매했었는데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 지금은 또 부상으로 떠 있고 어, 그리고 브레다 쪽은 수비에 이제 경고 누적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팩트로 보면은 공격에 빠지는 트로이 페럿이 빠지는 이제 알크마라가 좀 손해죠. 그리고 최근 뭐 성적도 안 좋고 거기다 이제 컵 대회 일정까지 해서 브레다가 이제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최근 홈에서는 잘합니다. 브레다가 뭐 5연속 무승부에 상대가 뭐 페노르트도 있었고 뭐 고어헤드 요새 잘하는 뭐 여러 팀들 뭐 트벤테도 잡았었고 해서 6경기 무패 중이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무조차도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 아약스전도 1대3으로 졌고 그리고 뭐 알메러 시티, 위트레이트 그래서 원정에서도 최근에 득점력이 좀 저조하다 보니 좀 그 이길 확률이 좀 적어 보이긴 해요. 다만 이제 이 브레다가 어쨌든 지금 연속적으로 꾸준히 골을 넣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한 골은 넣지 않겠느냐. 그래서 알크마르 승이 어제도 빌바오 승 말고는 사실 낮은 배당 뭐 아스널도 비겨버렸고 했기 때문에
오늘 1.5 이하는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크마르 승리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요새 폼을 보면은 언제든 비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차라리 아약스 전에 이제 한 골도 넣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꾸준하게 골을 넣었어 가지고 오버를 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불에다가 언더가 너무 많다 보니 꾸준하게 골은 넣고 있는데 결국 상대 팀들도 한 골씩밖에 못 넣어가지고 대부분 다 언더긴 합니다. 언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울 뿐이지 그거 빼면은 브레다도 할만하지 않나. 일단은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어요. 다만 알크마르가 이제 컵 대회 뭐 연장까지 가서 체력적인 문제 뭐 그런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홈인데 브레다한테 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언어보도 좀 애매하고 알크마르도 최근에 뭐 3경기 연속 언더니까 뭐 차라리 뭐 언어버의 언더를 보면 좋겠지만 이게 뭐 최근에만 언더지 원래 알크마르는 뭐 홈에서 득점력도 괜찮고 최근에 오버도 꾸준히 났어가지고 언어버로 선택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무 사이드론 보되 별로 가고 싶은 경기는 아닙니다. 괜히 알크마르 승 갔다가 또 뭐 비기면 좀 애매하고 정 가고 싶으면 차라리 알크마르 승을 노리시면 마헨도 좀 빡셀 거라 보거든요. 이게도 한 골 차 정도 생각하니까 차라리 핸디무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무나 핸디무. 근데 뭐 갈 거면은 두 개를 다 갈 수는 없으니 저는 그래도 홈인 걸 감안하면은 굳이 간다면은 핸디무 쪽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 오사수나하고 세비야 가도록 할게요. 자, 오사수나 같은 경우 지금 41점, 세비야가 37점인데 득실로 보면은 뭐 근데 거의 차이가 없긴 해요. 오사수나가 득점이 좀 많은 대신 실점도 좀 많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는 없고 일단 홈이라는 점이 좋습니다. 오사수나 원정에서 워낙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이 원정 득점력하고 홈 득점력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실점은 같은데 10골이 거의 20골 안 되게 차이 나거든요. 오사수나가 그만큼 홈에서 득점력이 더 좋고 자, 세비야 홈이나 원정이나 크게 별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오사수나의 결장인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미드필더 한 명 결장이랑 이 공격 쪽에 한 명. 근데 이제 공격에 부디미르만 나온다면은 얘가 이제 워낙 독보적으로 많은 골을 넣고 있어서 지금 18골째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격에 빠지는 선수가 비중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에 경고 누적이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최근 부상이 아니에요. 공격 쪽도 보면 이제 장기 부상자들, 수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둘 다 크게 막 엄청나게 달라지는 상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사수나가 세비야 상대로 최근에 4번이나 비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1승 3무인데 사실 두 팀이 만나면 이제 무가 좀 많았다. 그리고 오사수나 홈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고 상대 전적은 거의 반반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뭐 승점도 4점 차밖에 차이 안 나고 하지만 이 오사수나 입장에서는 마요르카하고 불과 3점 차입니다. 오늘 이기면 승점이 같아지거든요. 그리고 득실도 앞설 수 있는 상황. 즉 8위를 넘볼 수가 있다. 그리고 세비야 같은 경우 오늘 진다. 그러면 이제 라스팔마스하고 불과 이제 5점 차기 때문에 남은 잔여 경기 5경기면 모릅니다. 강등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서 세비야 입장에서도 승점이 반드시 필요한 경기예요. 그래서 오사수나가 뭐 지난 바야돌리드전 3대2 승리, 최근 뭐 지로나, 레가네스 빌바오 원정 다 비겼기 때문에 4경기 무패 중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세비야 같은 경우 최근 5경기 중에
4연패도 했었고 지난 알라베스전도 결국 비겨가지고 최근 뭐 홈 성적이 안 좋은 건 뭐 워낙 이제 그 데이터상 보여주기 때문에 그나마 원정에서 승리를 가끔씩 했는데 최근 원정에서도 연패 중이어가지고 이게 어쨌든 최근 전적으로만 보면 오사수나는 무패 흐름이지만 세비야는 무승 흐름이다 해서 이거 아무리 세비야가 뭐 한 경기 이기면은 마요르카를 뭐 넘어설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뭐지 오사수나가 이제 그 한 경기를 이기면은 마요르카를 넘어설 수 있다고는 하지만 세비야가 이제 강등을 걱정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사수나가 오늘 이기면 3연승이거든요. 최근에 연승도 못했던 것 같은데 오사수나. 그러면 3연승은 제가 볼 때는 좀 빡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비야가 그리고 졌던 경기들도 대부분 최근엔 다 한 골 차였고 할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세비야 프랭까지 보기는 어렵고 오사수나의 3연승 그림은 안 그려지고 오사수나도 뭐 승리가 막 그렇게 많은 팀이 아니라 요 경기 한번 무승부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세비야를 선택하자니 오사수나 홈이라서 만만치 않고 오사수나를 선택하자니 세비야도 갈 길 바쁘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볼 땐 무승부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드는 생각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경기 외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무승부를 가는 게 과연 좋냐. 무승부가 아무리 가도 이제 적중이 안 되면 뭐 의미가 없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또 안 가면 또 무승부를 봤는데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다가 이제 적중한 적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무승부 배당 자체가 뭐 2배다. 그러면 갈 이유는 없죠. 낮은 배당 굳이 가서 뭐 합니까? 근데 무승부 자체가 워낙 배당이 높기 때문에 뭐 비중이 낮더라도 계속 꾸준히 가다 보면은 얻어 걸리면 좋은 거기 때문에 뭐 무승부가 보이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이게 4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5월부터는 아예 이제 다른 일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도 약간 변화를 좀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월 한 달이면 이제 해외 축구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5월 달은 좀 목표를 좀 바꿔서 해보도록 할게요. 딱딱 정해가지고 5월 한 달만 어차피 이제 마지막에 좀 그래도 5월 한 달만큼은 좀 더 이제 좋게 끝나면 좋잖아요. 성적도 좋고. 그래서 메인을 거의 2경기로 잡고 그리고 제가 이제 패턴이 언오버 따로 뭐 승패 따로 무승부 따로 이렇게 갔었는데 5월은 좀 섞어서 가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승부 중에 가장 좋은 게 있으면 배당이 높다고 해서 뒤로 빼는 게 아니고 뭐 중배당 고배당으로 빼는 게 아니고 메인으로도 그냥 가든가 언오버도 그렇고 승패도 그렇고 뭔가 이제 딱 뭔가 이게 딱 정해놓고 하니까 이거는 꼭 배당이 높기 때문에 뒤로 빼야 된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배당 자체가 높으면 뭐 비슷한 배당들끼리 묶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다 보니 그거를 좀 깨고 5월은 그냥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아무리 배당이 높더라도 뭐 역배가 진짜 좋으면 그걸 과감히 좀 메인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경기만 간다는 거예요. 배당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은 평소 가는 것보다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뭐 어쨌든 적중률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래야 더 꼭 고배당 간다고 해서 그 고배당의 그 경기를 잡는다고 해서 이제 적중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배당 대비 메리트도 있어야 되고 경기 수도 많지 않아야 되고 다 고려했을 땐 그게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은 좀 그렇게 해보겠다. 뭐 남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말만 지나면 사실
거의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은 그냥 요렇게 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가네스하고 지로나 가도록 할게요. 자, 레가네스 지금 보면은 순위가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강등권이잖아요. 그리고 지로나도 강등권 바로 위에 있다 보니 둘 다 갈 길이 진짜 바쁘거든요. 특히 바이오돌리드야 이게 남은 잔여 경기를 다 이겨도 거의 뭐 강등이 확정이죠. 이겨도 34점이기 때문에. 근데 레가네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지로나하고 5점 차고. 오늘 지로나가 만약에 레가네스한테 진다? 그럼 불과 2점 차로 줄어들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그리고 지로나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득실 부분이 그래도 레가네스보다는 좀 낫다. 그리고 이 레가네스가 이 홈의 성적이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원정이에 비해서는 그래도 승점을 좀 챙기는 편이어서 레가네스 입장에서는 그나마 홈이기 때문에 승점을 좀 챙겨야 된다. 왜냐 지로나 성적이 좀 안 좋거든요. 원정이. 그래서 결장도 아주 크게 없습니다. 최근에 레가네스가. 그리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최근 부상이 힐인데 얘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또 퇴장이나 경고 누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막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없습니다. 둘 다. 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땐 일단 최근에 이제 상승을 보면은 지로나가 레가네스 상대로 지금 3경기 무패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2경기가 다 홈 경기였고 레가네스 홈으로 기준을 잡으면 최근 1무 1패입니다. 20년도 이후에. 예. 단 이제 레가네스가 홈에서 지로나 상대로 이긴 적이 없긴 합니다. 3무 3패. 근데 이제 요새 아시겠지만 아무리 상성이 이제 최악이라도 요새 축구에서는 그런 상대 전적이 압도적으로 밀리거나 좋아도 지는 경기가 많습니다. 특히 EPL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기록들이 좀 잘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가장 최근 전적이 중요하다 봅니다. 홈에서 일단 1대1로 비겼다는 점 레가네스가. 그리고 어쨌든 오늘 이기는 팀이 뭐 강등권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레가네스는 아직 더 갈 길이 바쁘지만 지로나 입장에선 그렇다. 그래서 최근 레가네스가 보여준 그런 이제 경기 흐름들을 봤을 때 좀 아쉬운 경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레알전도 잡을 뻔 하다가 이제 역전패 당하거나 아니면 베티스전도 2골을 먼저 넣고도 홈에서 후반에 3골 내줘서 지고 뭐 셀타비고도 1골 차. 그리고 최근에 뭐 오사수나 마요르카랑 비겼는데 바르샤도 홈에서 1골 차로 지고. 그래서 레가네스가 최근에 승리만 없을 뿐이지 쉽게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2무 4패긴 한데 한번 이겨줘야 될 타이밍이 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상대가 지로나기 때문에. 지로나는 아주 더 오랫동안 승리가 없거든요. 지금 지난번 9경기에서 10경기로 늘어났죠. 지금 3무 7패 4연패 중인데 제가 지로나 프렌을 봤었는데 그때도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안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프렌 대비 배당이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베티스의 흐름이 그때 베티스가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뭔가 좀 불안해 보였어요. 지로나가. 그래서 뺐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전반에 3골을 넣었더라고요. 베티스가. 그래서 1대3으로 지면서 4연패 중입니다. 그래서 지로나도 뭐 레가네스보다 살짝 더 좋긴 한데 갈 길이 바쁩니다.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땐 강등 걱정해야 돼요. 워낙 이제 오랫동안 못 이기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레가네스가 근소하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배를 받았더라고요. 저는 내심 레가네스가 이제 역배를 받길 바랬거든요. 그러면 바로 프렌 가려 했는데 이게 하필 또 레가네스가 정배를 받다 보니 이게 참 애매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지로나도 너무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지면 안 되긴 하거든요. 최소한 4연패, 연패는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 레가네스가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홈이라서. 근데 레가네스도 최근 두 경기 득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로나가 어쨌든 원정에서 골이 없었냐, 오사수나전도 골을 넣었고, 뭐 바르샤, 에스파뇰, 물론 무득점 경기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5연패까지의 그림은 안 그려집니다. 예전에 챔스 포함해서 4연패 한 적이 있어요. 리그 연패, 챔스 연패. 뭐 리그 4연패는 거의, 그리고 그 3연패도 한 번 있었는데 지금 10경기 중에 5연패까지는 좀 심하지 않나. 그리고 레가네스도 뭐 성적이 아주 좋은 팀이 아니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득점으로만 봤을 땐 지로나가 10골을 앞서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원정에서 성적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레가네스가 뭐 홈에서 득점력이 뭐 지로나보다 월등히 높은 것도 아니고 해서 요거 프렘 받았으면 프렘 볼려 했는데 무승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우스가 갑자기 안 되길래 지금도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게 그 마이크 선을 뽑아야 이제 충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다가 또 나가면 아예 충전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길게는 아니고. 예, 너무 흐름을 끊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레가네스 지로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승부 봅니다. 그리고 트벤테하고 PSV 가도록 할게요. 지금 PSV가 일단은 트벤테 상대로는 최근에 5연승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트벤테가 이제 홈에서도 PSV한테 조금 약해요. 최근에 몇 번 비기긴 했었는데 근소하게 좀 밀립니다. 그래서 PSV의 이제 약 우세 정도라 보시면 되고, 이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위가 5위입니다. 물론 PSV가 오늘 이기면은 이제 아약스하고 6점 차로 줄어들긴 하는데 사실 LADBC는 이제 잔여 경기 수가 많지 않아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5경기라 치면은 사실 아약스가 우승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뭐 득점만 뭐 압도적으로 많지 뭐 결국엔 우승은 아약스가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트벤테는 일단은 위트레이트를 잡기에는 11점 차라 이게 조금 빡세 보이거든요. 4위를 하려면. 그래서 그냥 뭐 그 밑에 알크마르 고에드랑 순위 싸움 정도만 하지 않을까. 근데 PSV는 좀 달라요. 이게 페이노르트가 59점으로 5점 차다 보니 이게 자칫 하다가는 2위를 내줄 수도 있다. 3위로 내려가면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챔스를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동기부여가 좀 될 수 있다 보여지고, 자, 득실 차이가 좀 많이 나요. PSV가 그만큼 좋은데 트벤테가 이제 홈에서 한 번밖에 안 지는 압도적인 성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원정에 비해. 그나마 PSV는 원정 성적도 조금 그나마 되는데 4승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트벤테가 원정에서 홈에서는 압도적으로 좋아서 일단은 미드필더의 경고 누적 한 명 말고는 공격에 지금 결장 좀 애매한 선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결장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람머스 근육 부상으로 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엊그제 못 나온 게 아니고 못 나온 지 한 몇 경기 됐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PSV 같은 경우도 히카르도 페피가 여전히 장기 부상 말고는 크게 최근에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각자 상황이 달라지 않는 상황에서 이 상대 전적이나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은 상대 전적은 PSV가 앞섭니다만은 일단 트벤테 홈이라는 점. 근데 이제 트벤테가 요새 뭐 생각보다 그렇게 흐름이 좋진 않아요. 왜냐면 그 첫 패배를 페이노르트한테 이제 6실점이나 했고 최근에 헤라클레스한테도 2실점 원정 가서 더군다나 이제 포르티나한테까지도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최근 즈볼로 원정까지 4경기 2무 2패인데 이겨줘야 할 경기들을 다 못 이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홈 성적이 꽤 괜찮았어요. 근데 결국 보데글림한테도 이제 연장 가서 유로파도 떨어졌고 남은 이제 뭐 리그에서도 최근 성적이 안 좋다 보니 결국엔 지금 위트레이트를 따라가기도 힘든 입장이고, 그래서 오히려 PSV가 계속 실점이 많았고 중간에 뭐 연패도 하고 뭐 이겨야 될 경기 뭐 못 이기고 이겨도 한 골 차로 겨우 이기고 막 그랬었는데 최근에 뭐 발베이크 아니면 흐로닝언, 알메로 아약스전 빼고는 확실히 이겨줄 팀들은 이겨줬습니다. 근데 트벤테라 쉽진 않을 건데 그 흐름은 PSV가 좀 더 좋긴 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3.5를 줬을 거거든요. 원오버를 2.5 줬으면 당연히 오버 가겠는데 3.5라 살짝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근데도 최근 뭐 발베이크나 흐로닝언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오버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이게 PSV가 잡든 아니면 다득점 무승부가 나오든 아니면 이 최근에 흐름이 안 좋았던 뭐 가장 최근은 아니지만 그 뭐 3대3 무승부, 2대2 무승부 뭐 그런 아니면 뭐 2대3으로 졌던 경기들 PSV가 그런 적이 이제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뭐 트벤테의 승까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오버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아무리 트벤테가 흐름이 안 좋아도 PSV 승 가기에는 글쎄요, 최근에 이겼던 팀들이 다 약팀들이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좋아 보이진 않아요. PSV가 원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버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로냐하고 엠폴리 가도록 할게요. 자, 요 경기는 컵 대회입니다. 뭐 따로 제가 표시를 안 했었는데 컵입니다. 컵 대회인데 자, 어제 제가 오버를 봤던 이유는 유독 AC 밀란한테 약하더라고 인테르가. 그래서 이제 프랭까지 보기엔 좀 빡세고 그래도 인테르가 이기든 뭐가 됐든 이제 한 골은 넣지 않을까 지는 팀이 3대0으로 발릴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승자랑 이제 붙게 되는데 일단 볼로냐가 엠폴리를 원정 가서 3대0으로 이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엠폴리 상대로 이제 3승 2무고 그리고 홈에서도 최근에 조금 더 거의 반반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그 볼로냐의 지금 리그 성적을 좀 볼게요. 리그 성적을 좀 보면은 일단 4위거든요. 아타라고도 불과 4점 차고 유벤 라치오랑은 1점 차입니다.
로마하고도 3점 차고. 챔피언스 요게 지키기 해야 돼요. 지금 리그에서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등권에 있는데 몬차가 이제 좀 많이 동떨어져 있지. 엠폴리도 베네치아, 레체하고 불과 뭐 베네치아랑은 동점이고 레체랑은 1점 차라 뭐 강등 탈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그 점수 차가 됩니다. 가장 위로는 이제 칼리알리 5점 차라 얘네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잔여 경기가 5경기 남아서 아직 몰라요. 그래서 둘 다 이제 리그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인데, 자 일단은 이 볼로냐 같은 경우 일단 3대0으로 이긴 것도 크고 그리고 지금 결장이 거의 없어요. 이 공격에 누구지? 이 카스트로만 지금 좀 부상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떠 있는데 이게 뭐 결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엠폴리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이제 최근 부상이 없긴 하지만 뭐 수비에 뭐 질병 표시도 한 명 있고 미드필더의 뭐 부상도 있고 하다 보니 그래도 볼로냐가 좀 더 전체적인 선수로 봤을 때는 좀 그래도 낫지 않나 결장 부분에서는. 그리고 최근에 뭐 인테르도 홈에서 잡았었고 그래서 이 아탈란타한테 지면서 그 무패 흐름이 좀 깨지긴 했어요. 그때 6연승에 7경기 무패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홈에서는 원래 진 적이 없던 걸로 압니다.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그 나폴리전 비기기 전까지 그때 7연승도 했었고 그러니까 홈에서 만난 팀들이 약팀들이 이 약팀들도 있지만 강팀들도 좀 많았거든요. AC 밀란, 뭐 라치오, 챔스로 하면 뭐 도르트문트 그리고 최근에 나폴리의 인테르까지. 근데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최근에. 원정에서도 거의 안 지고 최근에 아탈란테 진 게 이제 오랜만에 진 건데 그만큼 이제 패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홈에서 뭐 그렇다고 뭐 무가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원정에서 무가 더 많지. 그래서 웬만하면은 엠폴리가 이기긴 좀 힘들다. 근데 변수는 뭐냐? 이미 3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신경 써야 된단 말이죠. 우디네세 원정. 그래서 만약에 전반에 골이 안 난다. 뭐 0대0으로 흘러가거나 본인들이 한 골을 먼저 넣는다. 그러면 4골 차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살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경기를 위해서 뭐 선수들도 다 바꿔주고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 엠폴리가 빨리 골을 넣지 않는 이상. 그래서 볼로냐가 이길 확률이 높은데 이 승이 배당 대비 1.5 이하기 때문에 저 알크마로도 승무 보지만 제가 건너뛴 이유는 알크마로 요새 폼이 안 좋기 때문에 승이 확실히 안 보여서 이제 건너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굳이 갈 거면 핸디모 가라 했듯이 볼로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확률이 매우 높고 뭐 홈에서 압도적으로 좋고 뭐 엠폴리가 비빌 사이즈가 안 되긴 해요. 그리고 최근에 그나마 했던 건 뭐 컵대회 그 유벤이랑 이제 비겨가지고 승부차이까지 가서 이긴 건데 그때랑은 또 다릅니다. 이 단판이 아니고 또 이제 3대0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단판이면은 모르지만은 그리고 엠폴리가 최근에 뭐 무득점 경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지난번 베네치아도 이제 비기긴 했지만 그 전에 뭐 2경기 볼로냐까지 합치면 3경기 무득점이었고 원정에서 득점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볼로냐의 승을 보는데 배당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배당 대비 봤을 때 만에 하나 이제 볼로냐 승이 확실히 좋으면 승에 마인 같겠죠.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 리그도 신경 써야 되고 뭐 반대로 엠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3대0 극복 못할 거 우리 강등이나 당하지 말자 해서 다음에 일정인 이제 피오렌티나 원정을 신경 쓸 수도 있다. 왜냐 일정이 어디가 더 빠르냐면 우디네세전은 이제 29일인데 좀 남아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이게 그 엠폴리 같은 경우는 토요일 아마 경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피오렌티나. 그래서 일정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어차피 못 이길 거 강등이나 당하지 말자. 왜냐면
올라가더라도 결승전에 AC 밀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승하기가 좀 빡세거든요. 그래서 엠폴리도 차라리 리그를 신경 쓸 수도 있다. 뭐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볼로냐 승 마인이 맞는데, 저는 왠지 비길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대0으로 이기다 그냥 선수들 좀 로테 돌리고 다 빼고 다음 경기 준비하자. 뭐 엠폴리도 딱히 이길 생각이 없고 어차피 이제 극복 못하니까. 그러다 이제 한 골 얻어맞고 무승부로 끝나면서 결국 올라가는 건 볼로냐가 올라가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라치오전처럼 뭐 5대0, 뭐 최근에 볼로냐가 홈에서 한 골 넣은 경기가 거의 없어요. 최근에 인테르하고 나폴리 빼면은 대부분 다 이제 멀티골 이상 넣었기 때문에 다득점할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아무리 볼로냐가 다득점을 해도 엠폴리가 골을 못 넣으면은 또 오버 가기도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번은 간다면은, 이게 좀 애매하네. 쉽게 선택은 못 하겠네요, 어노보도. 그럼 결국에는 승패로 가야 되는데, 요것도 볼로냐 승무로 보고 체크를 해드릴게요. 굳이 간다면은 아까 알크마라처럼 무나 핸디무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알크마라 승 갈 거면은 핸디무를 간다 이거고, 볼로냐도 승 갈 거면은 1.5가 안 되기 때문에 핸디무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둘 다 무승부 가능성은 열어둬야 돼요. 브레다도 최근에 이제 실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엠폴리도 뭐 자칫하다가 비길 수도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 알크마르랑 볼로냐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배당이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배당이 아무리 적어도 워낙 이제 흐름이 좋기 때문에 볼로냐 승이 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치 어제 이제 아스널이 좋았던 것처럼. 근데 경기는 몰라요. 해봐야 압니다. 엠폴리가 또 유벤투스랑 비긴 전적도 있고, 그래서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볼로냐 승무 보지만 냉정하게 오늘은 1.5 이하는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묶은다고 배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진짜 조합도 완전 최소한으로 갈 거고, 어거지로 끼워 넣지도 않고 그렇게 좀 갈 생각이라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T하고 라유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AT하고 라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T 마드리드 같은 경우 지난번 제가 원정 승리를 봤었는데 지면서 사실 이제 뭐 우승은 멀어졌고, 원정이라 불안한 건 있었는데 설마 라스팔마스한테 질까? 근데 결국 졌더라고요. 그리고 뭐 슈팅도 많았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세비야 역전하고 바이올리드도 실점을 했지만 4득점에 나름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 전에 이제 에스파뇰이라든가 뭐 헤타페 역전패 당한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역시 원정 흐름이 전체적으로 보면 AT한테는 승리가 그렇게 최근에 많이 따라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홈이잖아요. 뭐 홈이라서 이길 확률은 좀 크다 보는데, 일단 빌바오가 어제 이겼기 때문에 3점 차, 오늘 못 이기면 3점 차 유지되고, 오늘 승점을 채우면은 좀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에 라리가가 5위까지 챔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뭐 AT가 뭐 못한다고 해서 베티스가 AT를 넘어설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12점 차라. 다만 이제 순위를 몇 위로 끝나느냐인데, 뭐 AT가 잘만 하면은 2위인 레알도 노릴 수 있다 보여집니다. 오늘 이기면 6점 차기 때문에. 그래서 뭐 냉정하게 뭐 전승하고 남은 경기 뭐 바르샤나 레알이 거의 전패하면은 뭐 우승할 수도 있죠. 근데 산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일단 순위 지키기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이기면 마요르카하고 승점이 같아집니다. 그리고 득실도 더 좋기 때문에 순위가 바뀌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셀타랑 2점 차, 유로파까지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라요도 동기부여가 있고, 다만 이제 AT가 홈에서 워낙 득실도 좋고 한 번밖에 안 지기도 했고, 뭐 라요가 뭐 압도적으로 원정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특히 AT의 결장이 없습니다. 뭐 라요도 아주 최근 결장은 없는데 일단 수비에 부상이 한 명이 있긴 하고, 공격도 좀 지금 부상 여부가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AT가 좋습니다. 상대 전적도 최근에 뭐 8승 2무, 가장 최근만 보더라도 3승 2무로 좋습니다. 그리고 홈에선 10승 1무, 최근에 이제 2승 1무 해서 뭐 어쨌든 홈에서 진 적이 없고, 전체적으로 AT가 좋을 수밖에 없다. 이게 또 리그 경기고, 또 지난번에 졌기 때문에 뭐 컵 대회 챔스 포함해서 연패를 한 적이 있긴 합니다. 홈에서도 뭐 바르샤한테 리그에서 지고, 컵 대회 지고 연패, 원정에서는 레알한테 지고, 챔스에서 헤타페한테 역전패 당해서 연패. 근데 단순히 리그로만 보면은 리그도 연패를 하긴 했었네. 그 헤타페한테 역전패 당하는 바람에 그 다음 경기 바르샤한테 지니까 연패를 당하긴 했네. 근데 라이브한테 지면서 연패 당할 것 같진 않아요. 그땐 바르샤였기 때문에. 근데 바르샤전도 사실 그때 2대0 아니었나요? 2대0에서 4대2로 역전당한 걸로 아는데, 지면 안 되는 경기였긴 합니다. 홈이어서. 그래서 오늘도 연패까지의 그림은 그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AT의 승리를 봅니다. 그리고 라요가 최근에 뭐 홈에서 4실점도 했고, 빌바오전도 선제골 넣었지만 3골 먹히는 거 보면은 이 득점력으로 보면은 그래도 AT가 라요보다 이제 거의 20골 가까이 많고, 그리고 실점도 더 적습니다. 지금 빌바오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게 이제 AT이기 때문에 그래도 결장자가 크게 없는 상황에 오히려 분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라요 상대로. 라요가 최근에 원정에서 실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뭐 레알, 뭐 바르샤, 물론 이제 아쉽게 졌던 경기들도 많고, 그리고 뭐 비아레알이나 베티스 원정에서 비기면서 예전에 흐름이 좋았던 경기들도 많긴 한데, 최근에 유독 좀 실점이 많아져가지고 AT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배당이 지금 1.48이라서 1.5에 딱 걸쳐 있거든요. 저는 요거 AT 승 봅니다. 그리고 마헨이 상당히 좀 가고 싶게 만들긴 해요. 배당이 2배가 훨씬 더 넘어서. 그래서 최근에 마헨으로 이겼던 경기가 많이 없긴 합니다. 바이아돌리드 4대2, 예전에 마요르카나 발렌시아 원정, 그리고 라요가 요새 보여준 폼을 보면 빌바오도 선제골을 넣었었고, 에스파뇰 4실점 말고는 비아레알도 한 골, 바르샤도 한 골, 레알도 한 골이라 마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일단 AT 승을 보고, 그리고 AT도 요새 보면은 실점이 꾸준했기 때문에 오히려 언더보다는 오버에 좀 더 가깝지 않나. 라요가 지더라도 이게 마엔을 보는 입장이면은 언오버 가기가 좀 빡세요. 왜냐면 가장 좋은 게 뭐 2대0, 3대0의 승리이기 때문에. 근데 라요가 한 골이라도 넣을 거 생각하면은 쉽게 마인을 못 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대1의 스코어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오버까지 보는 거고, 그러니까 승 핸디무 오버를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그렇게 나와주면 가장 좋긴 한데. 그래서 저는 라요가 그래도 아예 무득점 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더보다는 오버에 좀 더 가깝다. 이러면은 마엔이나 핸디무 쪽 조금 고민해야 되는데, 손은 핸디무 쪽으로 좀 더 가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AT 승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티스하고 바야돌리드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잠깐 얘기할 게 있는데, 뭐냐, 제가 이제 유튜브 댓글을 이제 막지 않고 열어뒀었거든요. 그때도 한번 이제 그 분석을 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 여기 계신 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그러니까 뭐 보통은 다 유튜브 댓글을 막아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고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뭐지? 어제 올렸던 영상에는 댓글을 막아뒀습니다. 앞으로 올릴 영상들도 댓글을 다 막아둘 건데, 막아두는 이유는 뭐냐? 그거예요. 유튜브는 따로 그 멤버십이 없거든요, 저는. 구독자도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실 분들만 보라 해서 그냥 올리는 겁니다. 똑같이. 근데 이제 뭐 거기다 대고 뭐지? 뭐 그렇게 하면 나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댓글을 남겨드렸거든요. 뭐 하셔라 그냥 방송. 저처럼 하면 된다. 뭐 누가 하지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하면 되는데 굳이 와서 이제 그런 댓글을 다는 게,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들이 대부분 어린 사람들이 없어요. 그 통계로 나오거든요.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튜디오 들어가면은 구독자들의 나이가 대충 어느 때인지 이제 그 퍼센테이지로 나옵니다. 구독하신 분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구독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나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굳이 뭐 아예 무시하면 무시했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거 보고 아마 간 것 같아요. 근데 뭐 적중이 안 돼서 그랬겠지. 아니면 뭐 어디 자기가 뭐 그냥 있긴 좀 심심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분들이 뭐 아이디를 바꿔서 하는지 모르는데 그런 비슷한 유형들이 가끔씩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무시할까 하다가 그냥 댓글을, 그때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닫는다 하니까 그냥 막아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어차피 뭐 거기다 대고 뭐 또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뭐 유튜브에 뭐 멤버십을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제 숲에서만 이제 뭐 후원을 받는 그런 개념이지, 뭐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제 방송은 많다. 뭐 각자 스타일이 다르고 뭐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런 댓글이 달렸더라고. 뭐 남 분석한 거를 따라 읽는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 분석한 걸 따라 읽거나 뭐를 이제 보면서 읽는 거는 티가 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엔 티가 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하는 걸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말투나 이런 게 뭘 보고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이걸 보면서 하면은 중간에 흐름이 끊깁니다. 딱딱 그렇게 끊겨서 이제 읽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죠. 이 팀은 뭐 홈에서 몇 연패를 한다. 아니면 뭐 최근에 몇 승 몇 패다. 이렇게 약간 단답형으로 끊깁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3연패를 하고 있지만 뭐 4연패를 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계속 이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뭐 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댓글을 막는 게 낫겠다. 해서 어제 영상은 댓글을 닫았고 아마 오늘 올리는 것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굳이 그런 데다 이제 뭔가 그 소모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뭐 그 사람도 댓글 안 달아서 좋은 거고, 나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그게 가장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뭐냐, 그냥 뭐 안 맞으면 안 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엔 뭐 계속 틀리고 계속 적중 안 하고 그러면 언젠가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적중을 잘할 건지 그거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그 5월에 그 바꾼다는 조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보여주기식이라도 적중을 좀 해야지. 내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조합이랑은 또 별개의 느낌이구나 해서 월 한 달은 남은 한 달 동안 아예 적중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방향을 바꾼다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뭐 추천도 눌러주시고 방송 할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이제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불편한 그런 게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번은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 외에 좀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 오늘 마지막 경기 베티스하고 바야돌리드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티스하고 바야돌리드. 일단은 바야돌리드가 지금 꼴찌거든요. 그러면 이 꼴찌 입장에서는 어차피 꼴찌니까 뭐 이 강등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점수 차면은 모르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남은 잔여 경기 다 이기면 34점이거든요. 지로나가 34점입니다. 뭐 사실 거의 강등이죠. 왜냐면 실점도 최다 실점에 득점도 최소 득점 팀이기 때문에 득실이 마이너스 53입니다. 53. 그래서 그냥 뭐 같은 하위권 팀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베티스가 지금 6위거든요. 베티스가 지금 어느 위치냐면 유로파 그 진출권이 걸린 그 6위인데 불과 이제 챔스 진출권하고는 1점 차입니다. 비아레알하고. 뭐 빌바오까지는 조금 이제 그 간격이 있어요. 이겨도 6점 차기 때문에. 근데 비아레알하고 1점 차기 때문에 이거 노릴만 하거든요. 그래서 명분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지로나전, 제가 지로나 프렌을 봤던 경기인데 불안했던 이유가 그 챔스권 노리는 것도 있고, 야기엘로 원정에서 1대1로 비겼거든요. 이미 홈에서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요새 워낙 잘합니다. 최근에 졌던 건 비아레알 한 경기밖에 없어요. 1대2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적도 되게 좋고, 뭐 강팀 약팀 가릴 거 없이 지금 골을 계속 넣다 보니 최근에 베티스가 무득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 이제 그 컨퍼런스 헨트전이 이제 무득점이 있었고, 리그에서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아마 올해는 제가 지금 보는 것도 거의 없는데 최근 들어서는 무득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득점을 한다는 기준 하에 들어간다면 일단 베티스가 홈에서도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8승 5무 3패. 그리고 바이올리드는 원정에서 꼴찌입니다. 1승 15패. 너무 안 좋거든요. 조금이라도 뭐 비빌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바이올리드한테 비빌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은 이 베티스의 결장 여부입니다. 일단 수비에 햄스트링 부상 한 명이 있고 비중이 꽤 높아요. 그리고 골에 관여도 했었고, 그리고 출전 시간이 꽤 높은데 일단 햄스트링 부상, 디에고 요렌테 부상으로 빠지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찾아보면 공격인데, 공격은 그래도 최근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올리드 입장에서는 그 수비 말고는 딱히 뭐 이득이 되는 게 없죠. 그리고 뭐 바이올리드도 그렇다고 부상이 없냐, 본인들 주전 키퍼가 부상이기 때문에 뭐 거의 쌤쌤이죠 뭐. 그래서 바이올리드 입장에서는 이득될 게 없다. 그나마 이제 최근에 오사수나 뭐 AT 뭐 득점을 조금씩 했죠. 2골씩. 그리고 뭐 소시 원정이나 발렌시아 원정, 빌바오 원정, 뭐 비아레알, 생각보다 바이올리드가 원정에서 1승 15패로 엄청 안 좋은데 뭐 실점도 많고, 그래서 무득점 경기가 꽤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실점이 많지 득점을 못한 적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득점은 어느 정도 했더라고요, 원정에서. 근데 이제 최근에 무승부 없이 10연패를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컵 대회 때 비긴 이후로 10연패 중이에요. 컵 대회 포함. 리그 9연패, 그리고 컵 대회 그 한 번 지고 해서
무승부조차 없는 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그리고 베티스는 지난번 이제 컨퍼런스를 갔다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로나를 3대1로 잡았고, 그리고 오늘 경기 여부에 따라 물론 비아레알도 이제 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오늘 비아레알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이기면 어쨌든 잠시나마 비아레알보다 순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베티스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배당이 적더라도 베티스 승 보고 마인까지 봐야 되지 않나. 1마인까지. 왜냐면 최근에 베티스가 이제 뭐 한 골차 승부가 꽤 많긴 한데 예전에 소시도 3대0으로 이긴 적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 지로나 3대1, 그리고 바이아돌리드가 최근에 뭐 그 AT하고 오사수나 상대로 2골씩은 넣긴 했는데 이게 마인을 안 보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베티스 바이아돌리드 경기를 2.5를 줬으면 당연히 오버를 갔겠죠. 근데 이게 하필 3.5를 주다 보니 오버 가기가 좀 빡세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버 배당이 2배고 바이아돌리드가 한 골만 넣어주고 베티스가 최근에 득점력으로 봤을 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 홈에서 그래도 무득점 경기가 거의 없고 뭐 많이 넣을 때는 3골도 넣기 때문에 최근 또 3골 넣은 경기들이 은근히 있잖아요. 레가네스나 뭐 지로나 전까지. 그래서 이 정도면은 오버 날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완벽히 있고 3골을 넣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베티스 승에 마인 보는 게 낫겠다. 그렇다고 좀 고민되는 게 바야돌리드 3.5 프렌이 베티스 승 배당보다는 살짝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베티스가 이기긴 이기더라도 4대0으로 이길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바야돌리드 3.5 프렌으로 갈 수는 있는데, 바야돌리드가 대패한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빌바오도 그렇고 비아레알도 그렇고 최근에 헤타페한테도 뭐 퇴장이 있었지만 4대0도 그렇고 홈에서. 그래서 그 3.5 프렌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베티스 승이 제일 좋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배당을 좀 높여서 1마인. 뭐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못해도 1.2, 3 정도는 받고 마인이 한 1.6, 못해도 1.67은 나와야 되는데 1.5면은 아까 얘기한 AT 승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아돌리드가 만약에 베티스가 많은 골을 못 넣고 바이아돌리드가 한 골 넣는 순간 이기더라도 한 골차 승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승 1마인까지는 보긴 하지만 이거가 배당 대비 메리트가 있느냐. 바이아돌리드의 득점 여부에 따라 마인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승은 좋아 보이는데 제가 1.5 이하를 좀 피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요 경기는 홈팀 승리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 쪽은 좀 고민을 해볼게요. 1마인을 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경기 이제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1.5 이하는 피하려고 하다 보니 알크바르나 볼로냐는 뭐 핸디무 쪽을 노릴 수도 있고, 뭐 오사수나 레가네스는 아무리 봐도 무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트벤테라든가 뭐 AT, 베티스, 뭐 PSV가 워낙 이제 득점력이 좋지만 요새 실점도 많아서 배당 대비 오버도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AT는 홈이고 하기 때문에 1.48이면은 그래도 갈만하다. 그리고 마지막 베티스 경기는 승은 확실히 좋아 보이는데 마인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리고 마인이 배당 대비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차라리 저 베티스 마인 갈 거면 AT 승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뭐 빌바오랑 그리고 뭐 밀란 오버 그리고 뭐 레알 승 뭐 몇 경기는 생각대로 나오긴 했는데 소시의 프렌이 안 나올 거라는 게 좀 치명타였고, 아스날이 비긴 것도 좀 치명타였다. 그 두 개만 해줬어도 1순위는 적중을 했는데 뭐 마인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단 조합을 좀 더 줄이고 경기 수도 좀 줄여서 연패는 끊어야 되기 때문에
해서 내일로 넘어가야지.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내일도 아마 좀 일찍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는 와중에 오버 배당이 좀 빠졌어요. 트벤테 PSV 오버 배당이 2.09에서 1.99로 빠졌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요런 생각이 들고, 자, 그 내일 50회차 시작하는 이제 내일 일정을 보면 일단 저녁에 경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뭐 한두 경기 있잖아요. 호주 축구 있고 뭐 J리그나 K리그 한두 경기씩 있는데, 내일은 J리그 1하고 J리그 2가 금요일 날로 그 마치 챔피언십이 금요일 날 했던 것처럼 얘네가 좀 땡긴 것 같더라고요. 일정이. 그래서 일요일 날 보면은 경기가 거의 없어요. 일요일 날 낮 경기가. 뭐 K리그도 그렇고 이제 J리그는 아예 없기 때문에 K리그하고 호주 몇 경기밖에 없고, 일요일이 낮 경기가 적고, 그리고 토요일도 보면은 그나마 뭐 J리그하고 K리그 껴 있긴 한데 토요일도 생각보다 많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 경기가 엄청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J리그 경기들이 대부분 금요일로 위치가 좀 바뀌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가 몇 경기냐, 호주 축구 포함해서 16경기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있는 그 아챔 하면은 17경기, 그리고 해외 축구 6경기.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거의 23경기. 그러니까 거의 일요일 경기에 맞먹죠. 보통 일요일도 경기 없을 때는 뭐 25경기 정도 하니까. 그래서 내일 경기가 많기 때문에 좀 일찍 오겠습니다. 해서 아마 배당 뜨고 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 2시 좀 넘어서. 그래서 공지로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내일은 오랜만에 금요일 경기이긴 하지만 좀 고배당을 좀 노려보든가 하도록 할게요. 내일 경기가 워낙 많다 보니. 그래서 나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축은 해축 따로. 그리고 아챔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아챔은 해축이 그 발베이크 경기가 그 좀 비슷한 시간대에 있기 때문에 해축이랑 좀 묶어갈 수도 있고, 시간대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 경기는 저녁 경기, 새벽 경기는 새벽 경기, 이렇게 구분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뭐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뭐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뭐 다 이제 좋자고 하는 얘기니까 물론 이제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이제 뭐 모든 게 100%는 없다고 보는데 뭐 그런 겁니다.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엔 뭐 적중률도 더 계속 떨어지고 아무 의미 없고, 이 정도면 나도 하겠다 하면은 결국엔 아무도 안 올 거라 생각해요. 근데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한테 뭐 도움이 됐든 그래도 참고는 할 만하구나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저는 뭐 계속 할 생각이니까, 뭐 본인 뜻에 안 맞다고 해서 막 뭐 댓글을 남기든 뭐 하든 뭐 그건 자유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그 소모를 할 필요는 없다 봅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적중할 생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 적중률을 좀 더 높여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이제 뭐 내가 뭐 네가 무조건 그게 잘못된 거다 이게 아니고, 나도 나름대로의 이러면은 뭐 적중률이라도 보여줘야 뭐 그거에 대해서는 딴지는 안 걸 거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없는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니고, 뭐 적중률로 봤을 땐 근데 뭐 적중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분석 관련된 얘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해서 오늘은 좀 어제보다 좀 신중하게 짜볼게요, 조합을. 그래서 다들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나 유튜브로 보시면 되고,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
경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원래 금요일 경기 별로 없지 않았나 해서 하시는 분들 미리 체크를 하세요. 내일 23경기 있습니다. 저녁 경기가 엄청 많다. 그래서 좀 일찍 할 테니까 7시 마감입니다. 6시 반, 호주 축구가 6시 반 마감이니까 내일 저녁 경기 가실 분들은 좀 일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낮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오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